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0년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으르렁대죠. 그래서 그걸 과연 진짜 내심이 어떤 건지 그런 걸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디커플링.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탈동조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그동안에 경제, 금융 쪽에서 같이 가다가 트럼프가 저렇게 중국을 때리니까 이렇게 결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디커플링 하니까 갑자기 커플링 생각이 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연인간의 어떤 마음의 표시로 커플링을 나눠서 끼는데 갈라지면 이것도 디커플링이 될까요? 일단 중국 쪽 내심은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 지도부의 움직임을 보면은 좀 참자. 몇 가지 짚어보면요,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지난 7월 30일에 시진핑 주석 주재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보자. 그리고 특히 지구적 각도에서 인식을 하자. 그리고 이제 양재철 외교 담당 정치국은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의 외교 사령탑으로 불리는데 이 사람도 8월 초에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의 얼마 되지 않는 반중 정치인들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일방적으로 폐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온 직원들을 환영하는 연설을 하면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소수의 반중 세력이 준동을 해서 이 지경이 됐다. 하지만 대립이 아니고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풍파를 겪고 나서 다시 살아날 거다. 이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 좀 참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부장은 미국이 이렇게 자꾸 디커플링을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압박을 하는데 이거는 미국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냉정과 이성으로 트럼프의 충동과 초조함에 대처를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 지도부의 의중을 잘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8월 19일에 사설을 썼습니다. 트럼프의 대선을 의식한 이런 도발 때문에 중국 여론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미국 자체를 증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주류는 트럼프하고 다르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중국의 전문가들도 같은 얘기입니다. 트럼프 피하고 좀 참자.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러면서 이 기회에 중국이 어떤 내실을 기하면서 미국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인민대학 스인홍 교수라고 이 사람은 이제 중국 국무원의 고문이고 상당히 권위를 인정받는 경제학자인데 홍콩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한테 맞서봤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도 많지 않고 손해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사 가베칼이라는 컨설팅사의 애널리스트는 사실 트럼프가 화웨이, 틱톡을 저런 식으로 계속 막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여기 지금 우리 중국 지도부가 이렇게 맞보복을 경고를 하지만 그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대내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저렇게 트럼프가 막가파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는 거지 진짜로 한판 붙겠다는 건 아니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기업을 계속 중국에 붙잡아 두는 게 이익이다. 실제로 미국 대기업들도 지금 저렇게 트럼프가 막 저러지만 중국 시장은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니까 저걸 버리고 나가겠다는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디커플링 되는 거는 중국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들이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둬야 한다.
트럼프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지금 리쇼어링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중국 같은 외국에 나와 있는 이제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걸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히 막 트럼프는 막 그냥 뭐 미국 기업이 그렇게 하면 막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막 지원금까지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을 했는데 중국에 있는 공급망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게 쉽지가 않다. 미국하고 유럽이 그런 걸 하려면 최소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00조 원 정도가 필요하고 기간도 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베도 지금 그걸 막 계속 독려를 하지만 최근에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중국 광둥성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 정도가 정부에서 돈 준다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업 그 제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아베 정부도 그렇고 리쇼어링을 강조를 하지만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리쇼어링이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보고서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최근에 분석을 냈는데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경쟁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점을 갖고 있는 그런 발판 중에 하나가 글로벌 차원의 판매라든가 비즈니스 그런 비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뭐 가지고 오게 하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고부가가치 부분에서 중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누려왔다. 이것도 쉽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도 그런 혜택을 봐왔지만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 그런데 특히 애플을 언급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비중이 최소 20%인데 만약에 애플한테 야 니들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와라 하면은 애플이 갖고 있는 그 상대적인 어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다른 세계 글로벌 경쟁사들한테 갖고 있는 그런 이점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뭐 불리할 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도 그렇게 느긋하게 있을 입장이 아니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페더레이티드 에르메스라는 분석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난 8월 22일 CNBC에다가 기고를 한 분석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들여다볼 만합니다. 지금 중국의 현재 상황이 80년대 일본이 거품이 터지고 나서 터진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한 30년간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직전 상황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중국이 잘 보고 교훈을 배우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첫째는 중국이 주요 경제국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인구학적인 역풍이 90년대 일본이 겪었던 것하고 같기 때문에 중국이 이거를 잘 들여다봐야 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그동안 이제 세계 공장의 어떤 이점을 누려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빠르게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산업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라 그래서 생산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이런 노동 집약적인 그런 측면이 예전하고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시아 주변국들이 중국에 비해서 이런 생산 가성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느긋하게 있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적을 한 게 중국이 이른바 혼합 경제,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혼합해서 자기들이 그걸 잘 운영한다고 자랑을 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하는 걸 보면은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도 계획 경제라는 겁니다. 최근에 홍콩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중국이 보호한다고 강조를 하지만 아직도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이 아직 지식재산권이 잘 지켜지지 않은데 이런 걸 봐도 중국이 아직은 계획 경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러면서 미국이 트럼프 이후에 굉장히 옛날 같지 않다고 하지만 경제 자유화 정도라든가 이렇게 인구 규모, 그다음에 이제 기술 이점이라든가 효율적인 자본 배분 같은 거는 중국이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 경제가 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중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굉장히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도 지금 미국한테 계속 저렇게 미국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계속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1단계 무역 합의 이행하는 접촉을 최근에 가졌습니다. 좀 늦어지긴 했지만 류오 중국 부총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 그리고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가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합의가 이행이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미국도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중국도 지금 뭐 미국산 원유를 최근에 지난 7월에 갑자기 한 5배 이상 도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그 농무부도 계속 그 미국산 대두를 계속 더 많이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1단계 무역 합의에서 합의된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미국 그 에너지, 그다음에 미국 농산물을 대폭 더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간 그 기존으로 이렇게 사는 거에 2천억 달러어치를 더 사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계속 숙제가 밀려 있는 걸 지금 밀린 숙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오케이. 사실 중국도 미국산 그 에너지라든가 미국산 농산물이 자기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두들겨 대지만 중국은 숙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도 아주 반색을 했죠. 그리고 그때 나서 무슨 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뭐 금값도 좀 이렇게 주저앉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시장이 그렇구나 저런 거 믿는 구석이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중국 기업 뭐 상장 폐지시킨다고 막 그냥 뭐 공갈을 치고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뉴욕에 많이 기업 공개를 많이 했으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제적인 인지도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뉴욕 증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핀테크 같은 부분에서도 뉴욕 증시가 훨씬 여건이 좋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뭐 미국하고 중국 간에 티격태격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프로레슬링에서 막 죽을 듯이 치고받지만 사실 룰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중국이 이렇게 조용히 미국하고 약속한 걸 다 이행하고 있고 트럼프도 이렇게 막 그냥 으르렁대지만 지금 미국 주류들도 선거 때까지 저건 뭐 어떻게 막겠느냐 좀 지나고 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겁니다. 디커플링 얘기가 자꾸 나오지만 말은 디커플링 원래 그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툭하면 뭐 막 그러려면 이혼해 막 싸우고 하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이혼하면 뭐 나만 할 부부가 없죠. 근데 저도 결혼한 지 지금 40년이 돼서 지금 뭐 그동안에 뭐 티격태격 했지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고 돈의 관계라는 거는 이렇게 뭐 정치가 뭐 치고받아도 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돈이 움직이는 건 다른 움직임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